약 1만 명의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차리고 자신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여유가 생겼다고 합니다. 하루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시나요?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하루 약 6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 중 90%가 어제 했던 것과 똑같은 생각이라고 하죠. 그럼 내일이 오늘과 다를 수 있을까요? 어제보다 나아지려고 나를 좀 바꿔보려고 나름대로 애쓰셨잖아요. 그런데 김미경 강사는 그런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열심히 막 산 것. 보세요. 이거 열심히 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저 따라하세요. 시작. 막 산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막 산 걸까요? 우리는 재테크 공부를 하고 운동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스킬을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늘 제자리 걸음인 것처럼 느껴지곤 하죠. 이는 연구에서처럼 어제 했던 것과 똑같은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생각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 김미경의 딥마인드는 MK 유니버스에서 24년 11월 14일에 발행되었습니다. 평범한 주부에서 시작해 연봉 10억의 강사가 된 김미경님은 열심히 사는 삶이 아니라 딥마인드를 통해 어제와 확실히 다른 생각으로 어제와 확실히 다른 우리가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녀가 말한 딥마인드를 구축하는 방법과 이 방법을 통해 인생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려 합니다. 딥마인드의 핵심은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습관처럼 반복되는 생각, 즉 인마인드를 알아차리고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약 1만 명의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사례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30살에 여성 전문 피트니스 센터를 창업하며 성공 가도를 달리던 가희님. 사업은 3개의 지점과 30명의 직원으로 성장했지만 코로나19와 아버지의 말기암 판정이 동시에 닥치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사업 실패, 억대의 빚, 그리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그녀는 하루 12시간씩 잠만 자며 우울증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녀가 이토록 무너지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김미경 강사는 이를 인마인드의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인마인드는 우리의 익숙한 사고방식입니다. 비교에서 비롯된 우월감과 열등감, 더 많이, 더 크게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이죠. 가희님 역시 인마인드로 엔진을 돌리며 외적 성공에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암 판정과 사업 실패는 그녀가 붙잡고 있던 인마인드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김미경 강사가 제안한 BOD 루틴은 그녀가 인마인드에서 벗어나 딥마인드로 전환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첫 단계는 자신과의 대화였습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그녀는 글로 적으며 자신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딥마인드는 내면의 진정한 목소리를 듣는 성찰의 엔진입니다. 외적 성공이 아니라 내적 성취와 자존감을 기반으로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가희님은 딥마인드를 통해 생리주기 다이어트 트레이너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이를 기획하고 하나씩 실행에 옮기며 완전히 새로운 길을 설계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고 싶고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글로 적으니 그것이 하나하나 현실로 바뀌는 것이 정말 신기하고 기적 같았어요. 김미경 강사는 말합니다. 우리는 내면의 딥마인드와 대화할수록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유니크한 존재가 됩니다. 가희님의 이야기는 단순히 제 개의 사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마인드에서 벗어나 딥마인드를 통해 내면의 힘을 발견하고 삶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재테크 공부를 하고 부동산에 투자하며 온라인 영어 클래스를 결제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나 자신과 현실을 바꿔보겠다는 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미경 강사는 묻습니다. 그 결심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그녀는 대부분 외부에서 받은 동기부여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합니다. 책에서는 이를 인마인드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인마인드는 비교에서 비롯된 익숙한 사고방식입니다.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게라는 외적인 성공에 집중하죠. 이 사고방식은 노력의 방향을 결정하지만 정작 우리의 내면은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내부에서, 즉 스스로 동기부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내면 프롬프트입니다. 챗GPT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질문이 달라지면 답도 완전히 달라지죠. 우리의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 즉 내면 프롬프트가 바뀔 때 우리의 생각과 행동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부정적인 프롬프트를 던지곤 합니다.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나는 왜 되는 일이 없을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이런 질문들이 바로 인마인드의 작동 방식입니다. 김미경 강사는 이를 이렇게 바꿔보라고 제안합니다. 오늘 있었던 일 중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의 안 좋은 일 중에도 감사할 점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와는 다릅니다. 특히 두 번째 질문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할 점을 찾으려고 할 때 우리의 생각은 점점 더 구체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 큰 돈이 갑자기 나가는 상황이 생겼을 때 인마인드의 프롬프트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아, 이렇게 돈이 나가다니 나는 역시 돈 모으긴 글렀어. 하지만 딥마인드의 프롬프트로 바꾸면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왜 이 돈이 나갔을까? 이 돈이 없었다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없었을까? 이 돈이 있었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 과정에서 우리의 생각은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할 점을 찾으려는 노력 속에서 놀랍게도 부정적인 사고가 긍정적으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김미경님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고 그때 내 마음은 어땠는지 살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나에게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힘이 생긴다. 바깥 세상에만 쏠려있던 관심을 나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다. 안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다. 안 좋은 일 때문에 기분도 별로인데 이걸 감사로 뒤집으라고. 내가 이 번거롭고 쓸데없는 일에 몰입했던 이유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 뒤에 숨겨진 이면을 보는 통찰력을 키우고 싶어서였다.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는 인마인드로는 나와 세상을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한다. 보이지 않는 뒷면까지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인생에 어떤 문제가 들이닥쳐도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긴다. 그러려면 일상의 사소한 일들부터 뒤집어보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것이 내가 말하는 감사다. 김미경님은 내면 프롬프트를 감사할 것을 찾는 것으로 하면서 내 안의 딥마인드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딥마인드란 내면 소통을 함으로써 생기는 마법 같은 생각들입니다. 김미경님은 딥마인드 장착을 위해서 해야 할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3가지를 반복하는 건데요. BOD 루틴이라 부르는 이것은 나 자신과 대화하고 여기서 나온 미션을 스케줄화해서 오거나이징, 기획하고 몸으로 실행하는 겁니다. 앞서 가희님도 이 루틴을 통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자신과 대화를 하다 보면 지금 닥친 일에서 자연스럽게 힌트가 떠오르거나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신비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몸으로 움직여서 실행하지 않으면 다시는 그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번뜩 떠오른 것을 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삐치는 거죠. 다른 자기계발 서적에서도 본인에게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무조건 실행의 봄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딥마인드는 문득 이것을 해보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거나 자신에게 질문을 하는데 신기하게 생각지도 못한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나 자신과의 대화에서 본인이 하기 싫어했던 것을 하라는 제안이 나왔다고 생각해보죠. 그럼 그 즉시 내 마음에서는 반대하는 이유가 수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행동을 못하게 막는 거죠. 이는 뇌의 작용과도 같습니다. 뇌는 이미 편하게 작용하도록 시냅스를 모두 구축한 상태라 새롭게 시냅스를 만드는 것보다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 생존에 더 도움이 된다고 여깁니다. 즉, 에너지를 덜 쓰는 방향으로요. 저는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 이거 되는 거구나. 되는 거니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안 되는 이유를 찾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행동하게 됩니다. 김미경님은 책에서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해 주었는데요. 남편과 저녁을 함께 해도 몇 마디 주고받는 게 전부였다. 이런 상황에서 느닷없이 딥마인드는 내게 신발장까지 나가서 다정하게 인사를 해보라고 제안했다. 그 즉시 내 마음에서는 반대하는 이유가 수없이 쏟아져 나왔다. 미쳤어? 그런 걸 왜 해? 하면 완전 네 손해지. 이건 완전히 무릎 꿇고 잘못을 시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다 다이어리에 이렇게 썼다. 난 모든 가족에게 한 걸음 다가간다. 나를 꺾어야 거기서 새순이 돋아난다. 첫날의 쑥스러운 신발장 인사에서 남편은 당황한 듯 뭐를 외쳤다. 그 후 나는 플래너에 신발장 인사를 썼고 성공이라고 썼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니 나를 둘러싼 많은 것들이 미세하게 변하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다. 딥마인드가 맞았다. 내가 꺾여야 그곳에서 새순이 돋아날 수 있다. 저자는 본인의 습관인 인마인드에서 자신과 대화하면서 구축한 딥마인드로 갈아 끼우게 됩니다. 엔진이 바뀌면 모든 입출력이 바뀐다.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바뀌고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바뀐다. 당신만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마음의 엔진을 갈아 끼우는 것이다. 인마인드 엔진에서 딥마인드 엔진으로. 저자는 딥마인드 엔진으로 갈아 끼우기 위해서 인마인드에 가려 보이지 않던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이대로 살아도 나는 행복할까?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전과 다른 답을 두고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켜켜이 쌓인 분노와 억울함,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는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정당성을 내려놓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해내고 사람들은 웃으며 말했다. 우리 남편이 변하고 우리 아이가 변했다고. 그러나 사실 그들이 바뀐 게 아니다. 내가 마음의 엔진을 바꾸면서 나와 연결된 사람들까지 자동으로 바뀐 것이다. 또 다른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해숙님은 잘나가는 헤어숍 대표이고 성장에 대한 열정도 남달라 주말도 일하는 워커홀릭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픔이 있었는데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는 첫째 딸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방황하기 시작한 것은 10년 전인데요.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바쁜 엄마의 자리를 대신해주던 아빠의 부재로 인해 첫째는 학교를 자퇴하고 방에서 게임만 합니다. 갓 20이 넘은 딸의 방문을 열면 방바닥에 소주병이 굴러다니고 아이는 맥주병에 빨대를 꽂아 마셨다고 합니다. 인마인드가 강했던 해숙님은 딸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죠. 참다 터지면 아이를 무섭게 쏘아붙였습니다. 너 뭐가 되려고 그래? 언제 독립해서 이 집에서 나갈 거야? 너 생각은 하고 사는 거니? 내년부터 핸드폰 비도 안 줄 거니까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해. 제가 부모여도 이런 소리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화가 나 손이 퉁퉁 부을 정도로 아이의 등짝을 때린 적도 있다고 합니다. 집안 분위기는 늘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 판이었죠. 해숙님은 먼저 본인부터 변하길 시도합니다. 딥마인드를 구축하기 위해 자신과의 대화를 이어나갔죠. 그러다 아이디어가 생각납니다. 딸을 방에서 나오게 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그녀는 딸에게 매주 가족 모임에서 한마디라도 하면 용돈을 올려주겠다고 합니다. 돈이 필요해 영혼 없이 앉아있던 첫째는 모임을 반복할수록 서서히 자신의 속마음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매일 오후 3시에 일어나던 딸이 아침 8시에 일어나기 시작했고,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던 아이가 매일 한두 시간씩 집 밖을 나가 걸었습니다. 3개월 후 아이는 아르바이트를 구했고 일본어 3급 자격증도 취득합니다. 패션에 관심을 갖더니 관련 일을 하고 싶다는 꿈도 생깁니다. 일밖에 모르던 생계부영자에서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따뜻한 엄마로 그녀가 먼저 딥마인드로 생각이 변했기에 가능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해숙님은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너와 함께한 이 순간들이 너무 귀하고 충만하다는 것을 왜 이제 알았을까? 너는 내 안에서 따뜻함을 샘솟게 하는 아이였구나. 1시간 동안 걷는 내내 건강한 너의 손길과 발길, 호흡을 느끼며 엄마는 더 이상 걱정이 없다. 그녀는 요새 퇴근만 기다리고 주말 근무는 없앴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반겨주는 첫째와 수다 떠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마인드에서 딥마인드로 내면의 엔진을 전환하면 단순히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 치유와 성장까지 가능해집니다. 이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관점과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마인드와 딥마인드의 차이를 아는 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를 넘어서 삶의 본질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인마인드는 자아의 욕망을 따라 더 많이, 더 높이 가지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딥마인드는 내면의 본래 모습을 깨닫고 삶의 흐름을 신뢰하며 진정한 답을 찾게 만듭니다. 우리 내면에는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하나는 자아로 끊임없이 자신을 확장하려는 작동 방식을 따릅니다. 다른 하나는 본래의 나로 모든 것이 잘 흘러가도록 우리에게 힌트를 제공하죠. 하지만 자아가 너무 강하면 본래의 나의 목소리를 알아채지 못하게 됩니다. 김미경 강사가 말한 인마인드와 딥마인드는 바로 이 두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인마인드에서 딥마인드로 전환하는 사람이 내적 평화와 외적 성공을 모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은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소개한 책 김미경의 딥마인드는 단순한 자기계발서를 넘어서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제안합니다. 인마인드와 딥마인드의 차이를 깨닫고 여러분도 새로운 삶의 엔진을 장착해 보세요.